주요 정책 현안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미 무역 협상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상호 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1일 지금까지 우리나라 포함해서 주요 교역국하고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서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세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15%로 적시돼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국가들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늘 밤까지 행정명령 또는 서한 통해서 관세율을 통보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어요. 네, 그 앞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시한이 확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우리는 8월 1일로 못 봐갖고 더 이상의 뭐 유예 같은 건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직 협상 진행 중인 나라들을 계속해서 좀 압박하는 방식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트럼프는 그 미국은 관세로 다시 위대해졌다. 1년 전에 미국은 망한 나라였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성공적인 나라로 거듭났다.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상호관세 그 발효시한 앞두고 좀 계속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또 공교롭게 그 연방 항소법원이 그 트럼프의 상호관세 합법성을 두고 심리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건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 우리나라가 이 맞불 관세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생존의 가능성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항소심을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계심을 네. 드러내면서 관세 부과, 자신이 만든 이런 관세 부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이번 협상은 촉박한 시간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2달도 채 안 됐기 때문에요. 국내 평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뭐 일단 취임 직후에 너무 커다란 산을 만나버려서 예.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외신에 주된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주요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요. 어제 오늘 계속 이제 탑으로 계속 다뤄지는 뉴스들인데 이 상호관세율 25%였던 거를 15%로 낮췄죠. 또 자동차 품목관세는 15%. 우리가 대미 투자 펀드를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들어가고 2,000억 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투자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미국이 조만간 이 의약품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에요. 또 반도체 분야도 있고 한데 예. 우리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될 거다라는 설명인 거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제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네. 왜 그러냐면은 관세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상대 평가가 좀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 1%라도 더 높게 받으면은 미국에 수출할 때 훨씬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유럽연합하고 일본이 모두 15%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미 투자액에서 조금 규모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애초에 유럽연합은 연합인 거고 일본도 우리하고 국가의 규모가 달라서 이 네. 사이즈가 그런데 투자 금액 보시면은 6천억 달러, 5,500억 달러 그리고 우리가 3,500억 달러 해서 일본이 한 36% 수준. 왜냐하면 실질 투자액으로 봤을 때는 2천억 달러 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투자 방식, 재원 마련 방식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거의 그쪽에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유럽연합이 그 어떤 약속했던 투자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진 않았고 일본이랑 우리는 비슷한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투자 출자, 융자 보장 이렇게 해서 어떤 얘기냐면은 직접 투자보다는 이제 공적 금융기관 같은 것들이 담보하는 보증 위주로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의를 도출한 거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고요. 미국산 에너지, 이 에너지 수입 같은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뭐 LNG를 수입한다 했을 때 그 일본도 뭐 쌀 시장 개방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원래 각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 캐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LNG를 어차피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나오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입을 해오는 규모인 거고 그거를 미국 걸 사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중동산을 일부 미국산으로 바꾼다. 그런 구성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그걸 가지고 오는 우리나라까지 끌고 오는 송유관 같은 인프라의 변화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그 양으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는 원래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라서 무리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네. 한국과 무역 협상을 끝낸 미국도 반응을 내놨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Yes, as you know, the president met with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South Korea here at the White House yesterday, and they did, in fact, reach a deal. And South Korea will pay a 15% tariff rate, including 15% on autos,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 Korea will purchase $100 billion in American energy by 2028. And the centerpiece of this deal is that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350 billion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o revitalize American industry. 90% of those profits will go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help pay down our debt and for other matters at the president's choosing. So it was a very successful meeting yesterday. 예, 협상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협상단의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엄지를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였거든요. 네, 다소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생각보다 다들 거기 이제 참석했던 분들도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고 호의적이었다. 좀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백악관이 내놓은 반응, 공식적으로 내놓은 반응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또 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트럼프를 추켜 세우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한국과 체결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저 사진 이제 올리면서 우리 뭐 분위기 좋았고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고 미국산 에너지 구매하고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완전 개방 무역을 추진한다. 이렇게 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 사진 한 장을 담기 위해서 노고가 되게 정말 네. 컸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 물론 뭐 여러 갈래로 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잘했다라는 평가가 이게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외신 좀 종합을 해보면은요.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징벌적 관세를 피했다라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위협했던 것보다 낮은 관세로 한국이 합의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합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승리를 의미한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원래 그 상호관세 15%까지는 너무 그동안에도 베스트 시나리오로 거론돼 왔던 거라서 다행이고 자동차 관세에서 좀 해석이 분분해요. 예. 우리가 원래 FTA 적용 국가였으니까 그래서 12.5%를 주장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대미 그런 체감 관세는 경쟁국보다 높지 않겠느냐. 이거를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2기 체제 들어오면서 사실 작년부터 FTA라는 것이 국제 무역 질서에서 이제는 무용해진 거죠. 네. 기존의 WTO 체제나 FTA 체제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고 무용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두 좀 이제 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예. 기존의 문법 이런 것들하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이 트럼프가 만든 협상에 참여를 하거나 더 높은 관세에 물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그동안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대해서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소회를 밝혔습니다.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참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어려운 속에서도 뭐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미통상협상. 제가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가만히인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참모분들은 알지요.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네,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협상에 악영향을 줄까 봐였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 8월 1일 다가오면서 이재명 대통령 행보가 그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새벽까지 계속 이제 24시간 예. 밤낮 할 것 없이 보고를 직접 받고 있었다고 하고요. 조금씩 전해지는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앞두고 강한 요구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었고 네. 정부 내에서 그래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좀 고성이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좀 긴장하고 서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말을 하면은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못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뭐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이가 네. 흔들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관료들한테 역사에 죄 짓는 일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분간 보도가 쏟아지겠지만 지금 100% 모든 내용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공개가 돼서 전략적으로 좋을 게 없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유럽도 그래서 투자액에 대해서 좀 두루뭉술하게 가고 아니면 혹은 조금 뭉개면서 가만히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많이 내줬다, 뭐 손해봤다 아니면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평가를 하는 건 지양을 해야 되고 일본도 그렇고 이게 다 각자 조용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받아들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협상 정말 막판에 급물살을 탔잖아요. 우리 협상단은 정말 마지막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몰랐다고 해요. 네. 워낙에 즉흥적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성과라든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좀 소셜미디어로 직접 공개해버리는 예. 스타일이잖아요. 원래 고위급 2+2 협의인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나도 간다. 라고 했고 협상당도 이거를 이쯤에 트럼프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보고 알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논의 그 장에서도 미국 측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분위기는 다 주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나는 원래 뭐 그 대통령급 이제 뭐 총리급 돼야 만나는데 예. 이렇게 뭐 장관 강요급을 만나는 거는 대한민국을 특별히 이렇게 뭐 생각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한국 측 협상단이 그렇게 해가지고 긴박하게 트럼프를 만나러 백악관에 가서 도착한 지 40분 만에 협상 타결하는 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정말 고마운 숨은 주역이라고 하면 이제 러트닉 장관이 네. 되게 많이 도와줬다고 우리 족집게 과외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오면 어떻게 대해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측근으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미국하고 일본 협상 타결되고 나서 그 직후에 한국 협상단에 연락을 해준 것도 러트닉 장관이었고 30일에 협상단이 백악관을 초대받기 직전에 막판 협상안을 조율한 것도 러트닉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러트닉 장관이 누구냐? 우리 관료들이 그 스코틀랜드까지 동행했던 그 당사자이다 보니까 저는 예. 이번에 이걸 보면서 되게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또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이야기 또 관계인 거고 네. 그런 어떤 지성이면 감천 이걸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되게 진심이 많이 통하고 진심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좀 느끼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협상이 타결된 데는 우리 협상단의 물밑 노력 그리고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을 했잖아요. 네. 이런 노력도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우리는
그 대통령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게 되게 크리티컬했습니다. 예. 사실 그 몇 달의 기간 동안 일본은 그 사이에 몇 번을 미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늦게 뛰어들었고 시간도 촉박했고요. 수설을 보면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정부 꾸려지고 가장 먼저 대미 접촉을 했고, 이어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얼마 전에 2+2 통상협의가 이게 트럼프식 길들이기 일환인지 뭐 의도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취소되고 그런 좀 난항을 겪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스코틀랜드까지 같이 가서 거기서 또 협상을 하고, 그리고 러트닉 장관하고는 뉴욕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도 또 만났었다고 해요. 이것도 원래 예정에 없던 일인데 이렇게 자택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도 당연히 같은 시간에 이제 계속 대통령실 주재로 긴급 회의, 점검 회의 열리고 그렇게 돌아갔는데요. 우리는 그 통상관료뿐만이 아니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뛰어들었잖아요. 네. 이거는 외교 방면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조현 장관이 그 미일 관세 사례, 그 케이스를 굉장히 면밀하게 뭐 분석하는 데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한화 김동관 부회장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워싱턴으로 총 출동해서 뭐 세부적인 게 공개된 건 없지만 분명히 이분들이 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측면 지원을 한 것도 큰 힘이 됐을 거라고 평가됩니다. 네. 또 결국 우리 쪽의 가장 큰 카드라고 하면 이 조선업 아니었습니까?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이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업 협력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분야잖아요. 예. 이런 카드가 있어서 참 다행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에 막대한 관심을 가진 건 예전부터 잘 알려진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시한 게 마스가 프로젝트였죠. 그 원래 마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마가라고 쓰여 있는 이니셜 써 있는 모자도 막 쓰고 본인이 마가 프로젝트를 엄청 밀고 그런 사람인데, 예. 거기에다가 조선업을 뜻하는 쉽빌딩을 가운데 넣어서 마스가라고 이렇게 워딩을 짜는 게 굉장히 저는 되게 감명 깊었어요. 예. 워딩을 너무 잘 짰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조선업 펀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패널을 직접 이제 제작을 해서 1m짜리 가로 세로 1m짜리라고 하는데 그걸 준비해서 이제 PT 하듯이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트럼프는 그렇게 꿈꾸고 있지만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협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고, 관세 협상하면서 우리도 얻고 싶은 게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였던 거죠. 우리 정부는 이번 그 미국의 조선업 투자가 사실상 우리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도와주면서 또 우리는 그 땅에서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거다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언급했습니다. 좀 하루라도 빨리 미국 내 선박 건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우리 국민 정서 측면에서 꼭 지켜내야 했던 게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아니었습니까? 네. 이거 지켜냈습니다. 고성까지 오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히든 카드가 수습 사무관이 모았던 광우병 사진들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그 30개월 이상 소고기하고 쌀 시장 개방을 꾸준하게 좀 노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원천 방어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부 개방하고 내어주겠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건데, 이제 우리 협상단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이미 미국산을 대부분 우리는 수입을 하고 있는 국가고, 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다라는 방어 논리를 세워서 미국을 설득시키고, 동시에 말씀하신 그 광우병 때 집회 사진을 예. 보여준 건데, 이건 사실 광우병 파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지금 다 그 시절을 지냈던 분들이라면 기억을 너무 강렬하게 하고 계실 만큼 나라에서 커다란 어떤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딱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더 이해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이게 네. 민심이 어떤지, 한국인들 정서가 어떤지 훨씬 직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말로 계속 이제 막 기술만 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딱 보여준 건데 두 나라가 이게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도 또 사실은 그래요. 제일 원하고 제일 노리는 건 뭐 필라델피아라든지 텍사스 이런 판벨트,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 자신의 지지 기반 여기에 잘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 부흥을 그 관세 협상에서 얻어내겠다라는 것이고 국내 정치를 위한 의도가 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각자 취할 건 취하고 요구하되 서로의 좀 국내 정치 상황을 어느 정도 양해한 건 아닐까 그렇게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관심을 모으는 건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다음 주에라도 만나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2주 이내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어떤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를까요? 일단 2주 내에 그리고 만나자라고 먼저 말한 거는 다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날짜와 방식은 이제 앞으로 서로 양국의 일정을 고려해서 협의를 해 나갈 텐데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투자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것이 우호적이기만 한 것일까? 요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상했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사항에서 또 함구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스타일이 워낙에 오늘 이렇게 말했다가 몇 시간 뒤에 또 이렇게 다르게 말했다가 그렇게 종잡을 수 없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는 어떤 자신이 또 관철하고 싶은 요구사항이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큰 거고요. 특히 저 정상회담에서는 어쩌면 국방비 내용이 또 중점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예. 관측도 나오기 때문에 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내 경제 현안도 살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서 급변하는 대외 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가 필요합니다.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를 중심으로 생산적 부분에 대한 금융 투자 촉진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하나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될 것입니다. 네, 큰 산은 넘었지만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어요. 네. 국제통상질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는 모두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산은 넘었어도 앞으로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업들이 위축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조치 중에 하나로 규제 혁신의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일례로 좀 예시를 제시한 게 역직구 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을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기업을 온라인몰에서 이제 구매할 때 그게 역직구라고 하는데 지금 K컬처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잖아요. 한국 네. 화장품, 음식들. 근데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을 때지만 역직구 시장이 되게 성장이 더딘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구 시장에서 해외 직구 물건 엄청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 외국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렵고 우리는 많이 팔지 못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그 역직구 시장을 넓히면 우리가 굳이 해외에 어떤 매장을 차리거나 나가지 않더라도 이게 매출 또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예. 소관부처에서 역직구 시장 확대를 위한 대책을 점검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는
구매할 때 외국인들이 접근해가지고 뭘 사서 카드 결제하고 하기에 좀 장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들었고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역직구 시장이었던 거고요. 그 외에도 이런 비슷하게 좀 불합리한 규제, 제도 이런 게 있다면 철폐를 해야 되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부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